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감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감기다. 어떻게 보면 감기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뭐예요?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감기는 걸려야 하는가? 그 답을 먼저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감기는 걸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걸리지 말아야 한다. 또 감기는 걸려야 할 것 같아요? 안 걸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풍구 형은 감기는 걸리고 있어? 안 걸리고 있어요? 걸려야 좋다고 그때 그러셨죠. 역시 기억력 하나는 또 우리 풍구 형이 또 끝내주네. 맞습니다. 감기는 걸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왜 감기는 걸려야 좋냐 하면 감기라는 것이 우리 몸의 질환은 몸 전체 질환이 있고 국소 질환이라 그러죠. 일부의 질환이라 그러죠. 근데 감기는 몸 전체의 질환일까요? 일부의 질환일까요? 감기는 몸 전체입니다. 근데 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무엇이 없을 때 주로 온다 그러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럼 감기라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왔다면 그걸 반대 급부로 생각한다면 감기 때는 뭘 키워라? 면역력을 키우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기가 일단 왔다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 관계로 오긴 했지만 감기는 코로 옵니까? 배꼽으로 옵니까? 감기를 무슨 질환이라 그러죠? 호흡기 질환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호흡기에 대한 내용과 감기에 대한 내용과 그 우리가 면역력에 관계된 내용을 상충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합시다. 감기는 말 그대로 면역력이 없을 때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기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감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몸 전체를 AS를 합니다. 뭘 몰아내기 위하여? 감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그럼 우리 몸 전체를 AS를 할 때 어떤 이는 어디가 안 좋았고 어떤 이는 이곳이 안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AS에 들어가요. 그러면 감기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동반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감기란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무엇을 많이 합니까? 기침을 해요. 근데 기침을 하지 않는 감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기침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감기가 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바로 열이 납니다. 그럼 열이 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이유 없는 일은 우리 몸에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열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열은 일부러 만드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바로 자동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오산이에요. 열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왜 그러냐? 그럼 이해하실 텐데 감기, 호흡기 질환은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39도에서 거의 다 죽어요.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 37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1 내지 1.5도만 올려버려도 감기는 뭐한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감기라는 바이러스를 빨리 소멸시키기 위하여 두뇌에선 우리 몸에 뭘 일으켰다? 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열도 때에 따라서 적요적시에 열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감기로 왔다 하지만 열이 갑작스럽게 높아지게 되면 그 열로 인해서 오는 질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땐 조심해야 되죠. 그럼 그거부터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아이들에게 해열제를 먹이기도 하지만 항문에다 해열제를 넣기도 하죠.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감기라는 것은 주로 추울 때 올까요? 열이 땀이 펄펄 날 때 올까요? 거의 99% 추울 때 오는 거예요. 추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열이 없다는 건 그만큼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열을 생산할 수 없다는 능력이라는 것은 곧 우리 몸에 36.5부의 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힘이 다운됐다는 것은 기운이 없다. 다른 말로 원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기와 비례하는 건 저항력이라는 얘기를 했죠. 원기와 저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고 체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 가장 혈액순환이 어려운 곳이 어디냐? 손끝, 발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차가워져요?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손발이 자주 차갑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감기 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 또 이해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끝 발끝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몸의 심장에서 피를 몸 전체로 돌리고 그 나머지의 50%라 그랬죠. 그 나머지 50%는 누가? 근육이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근육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철저한 근육량 키우기라는 것도 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니까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적어도 39도까지 열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 몸에는 38도만 돼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부분적으로는 더 올릴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 우리 몸에 가뜩이나 기운이 없고 원기와 저항력이 빠져 지쳐 있는데 열을 갖다 올리느라고 그냥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너지를 거기다 다 소모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써야 할 에너지가 갈까 못 갈까? 못 가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못 가는 곳이 어디냐면 머리입니다. 그 감기가 왔다. 빙빙 돌아야 안 돌아요? 열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바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감기가 심하게 왔어요. 학교를 못 갈 정도였습니다. 집에 이제 다들 일하고 아무도 없는데 이불 뒤집어쓰고 혼자 있는 거야. 국민학교 때. 그래 누워있는데 보니까 옛날에 벽지라고 하는 건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옛날 벽지라는 건 대부분 벽에와 천정이 좀 달랐다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 천정에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풍경 기억해 못해요. 있지? 근데 누워있는 게 그게 나를 와서 막 덮치는 거야. 막 떨어져 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좀 일어나려고 앉으면 갑자기 그 방바닥에 나한테 달라붙으려고 하지를 않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기억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억이 있는데, 이럴 때는 술을 안 먹어서도 그렇지만 술을 딥다 먹어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게 잡숴보신 적이 없잖아. 근데 풍구형 그 정도 먹어본 적 있지? 있어. 술을 갖다 이렇게 깔라대도록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죄송하면 저도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가서 나를 치더라고.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듯이 바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열에 의해서도 뇌의 모든 균형을 잃을 수 있고 술이라는 알코올이 들어가도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오면 무엇이 없어요? 일단 몹시 기운이 없고 지치죠. 그런 이유가 다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린아이 얘기가 다 말았으니까, 그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복부를 차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복부를 차게 하면 그 나머지 어디 있죠? 바로 머리와 얼굴과 손과 발이에요. 거기만 차가운 물수건을 가지고 계속 찜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열은 서서히 떨어져요. 일단 해보고 일단 해야 된다. 아무튼 그거 한 가지 그렇게 지나가고요. 자, 우리는 감기를 왜 걸려야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기를 걸렸다는 건 반드시 우리 몸 전체를 AS예요. 우리 몸 전체를. 그래서 불필요한 거에 등등등 여러 곳을 체크해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감기가 왔다. 한 보름 정도 고생을 해야 될까? 2, 3일이면 끝나야 할까?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게 되면, 저도 옛날에 국민학교 다녔다, 중학교 다녔다, 고등학교 이럴 때 보게 되면 감기 한번 왔다. 3일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2, 3일은 다 끝났어. 대신에 모는 많이 나왔죠. 그때 당시에 이래가지고 누렇게 다니. 그랬던 기억은 바로 무엇이냐? 콧물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즘 감기 걸리면 콧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콧물을 통하여 폐 속에 있는 뭐를 내보내는 것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허구한 날 흐려서 감기가 안 왔을 때도 그것이 바로 그런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지저분한 것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다 훈장을 뭘 달았죠? 손수건 훈장을 딱 달고 이제 등교하는,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다 그런 이유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감기는 왜 걸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몸 전체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AS를 할 수 있는 기간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한다면 우선 어떻게 될 수 있냐? 우선 내가 먼저 그것을 깨우쳐 가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필요한, 먼저 보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도 있지만 비타민 D가 제대로 다 또 우리 몸에 피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그래서 비타민 D와 비타민 C 등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왔을 때에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섭취하고 또 한 가지는 뜨거운 물과 함께 뭘 해야 될까요? 소금을 충분히 잡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기가 왔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되는데 걔들이 감기 왔을 때 딜이 먹이려고 애를 써요. 왜? 옛날에는 내가 못 먹어서 그랬으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감기가 왔을 때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뇌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잔뜩 먹었어요. 그 일도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고 별도의 영양 공급을 통하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 비타민 D 등등과 함께 그렇게 충분히 넣어주면서 뜨거운 물과 함께 소금을 좀 잡숫고 그리고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주도록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뭐 목도리는 필수고 마스크도 필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함께 노력한다면 아마 감기는 금방 일어나야 되는데 자 결론 열흘이 지나도록 보름이 지나도록 감기는 낫지 않고 있다. 그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감기로 인해 당장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겠지만 열흘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나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철저히 몸 관리하십시오. 감기는 며칠을 넘기면 안 된다. 3일에서 요즘 같을 때 5일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보름이 지나도 한 달에 감기 안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 철저한 몸 관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 관리와 함께 우리 몸을 지켜가야 할 건 우리가 다 그동안 배우고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분에 대한 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원기와 저항 면역력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만큼 몸이 따뜻한가? 아니면 아침에 컨디션은 정말 좋은가? 라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늘 배우는 대로 소화, 대변, 소변, 호흡 그리고 숙면 관계, 몸이 따뜻한 관계, 마음의 평안의 관계는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니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럴 수 있는데 소화가 안 될 땐 소화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신이 아는 방법이 있듯이 기본적인 방법 잘 씹으세요. 하루에 부족한 듯 먹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 이외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때 위장의 문제로 간의 문제로 대장의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 기능을 조절하고 위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더 배워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쭉 방송을 내보냈더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지 방법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질문까지 여기서 다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참석을 하시면 얼마든지 본인 체크는 물론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함께 익혀나가고 평생 건강 홀로서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는 걸려야 합니다. 단지 2, 3일 안에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감기가 왔을 때 내 몸에 어디 어떤 문제가 왔는지 열에 의한 감기, 기침에 의한 감기, 감기 오전에 어깨가 너무 많이 무거웠다. 감기가 왔는데 근육이 온몸 전체 쑤시고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잘 관찰하셔서 내가 감기를 올 때는 자 봅시다. 감기는 미리 예고할까요? 안 할까요? 예고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감기 오기 전에 먼저 코 속이 건조해져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자 우리 조집사님은 감기 오기 전에 어떤 예고가 있죠? 어깨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코가 좀 그렇고 또 우리 풍구형 같은 경우는 감기 올 때 어떤 예고가 있어요? 예고도 없이 온다고? 무대뽀로? 알았어, 그건 알았고. 아무튼 그렇게 관찰력이 없이 관찰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기는 반드시 예고합니다. 어떠한 증상으로 오든 그는 보면 미열이 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한다, 콧속이 건조한다, 입이 마른다, 어깨가 무겁다, 근육이 아프다, 발열, 아주 잔 열감이 나온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의 감기 예고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럴 때 미리 체크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미리 바로 선제로 우리 몸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시간 속에서 배워가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기는 좀 걸려봐야 돼요? 안 걸려봐야 돼요?
걸려 봐야 합니다. 잘 이겨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감기를 걸려보는데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몸을 만들어 평생 건강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